예, 잘 쉬셨습니까? 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의 8요소입니다. 앞전에는 거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장부는 항상 둘을 나눠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어떤 그 자연적 이치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충실하게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기록하는 게 있고요. 대변 쪽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 차변에 뭘 적는다고 그랬죠? 자산을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산 적고요.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적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자, 손익계산서는 차변에는 비용을 적고요. 대변에는 수익을 적는다고 그랬죠.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차변은 뭘 적는다고 그랬죠? 자산을 적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자산의 자리는 차변입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자, 우리가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래라고 그랬는데, 그 변동이라는 건 증가 아니면 감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증가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감소가 있는 겁니다. 감소가 먼저 일어나고 증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산의 원래 자리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럼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는 겁니다. 원래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었으니까요. 그럼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면 자, 증가 아니면 감소니까 자, 자산의 감소는 어디일 수밖에 없어요? 대변일 수밖에 없죠. 대변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거는 차변, 자산이 감소되는 거는 대변에다 기록을 한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볼까요? 자, 부채는 본래 자리가 어딥니까? 대변이죠. 자, 그리고 증가가 먼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 되는 거죠. 자, 원래 대변이 부채 자리니까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면 부채가 감소하는 건 어디겠어요? 차변이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부채 감소를 적습니다. 자, 이번엔 자본입니다. 자본도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이죠. 자,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건 대변에 적습니다. 그럼 자본이 감소하는 건 차변에 적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걸 외우지 마시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은 차변은 자산이고요.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 부채 증가, 원래 자리가 부채는 대변이니까 부채 증가, 대변. 반대,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자, 자본도 마찬가지로 원래 대변 자리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반대는 자본의 감소 차변이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보면 비용은 어디에 적어요? 차변에 적고 수익은 대변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 요소 4가지가 있고요. 대변 요소 4가지, 총 8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항상 거래라는 건 차변 요소 하나하고 대변 요소 하나가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 자, 차변 요소 하나와 대변 요소 하나가 짝을 이룬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요. 자, 이렇게 차변 요소 4가지하고 대변 요소 4가지, 총 8가지죠. 자, 이 8가지를 뭐라 그런다?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요. 자, 거래라는 건 항상 차변 요소 하나와 대변 요소 하나가 짝을 이루더라. 그걸 뭐라 그런다?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그런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변끼리 대변끼리는 절대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거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차변은 차변끼리, 대변은 대변끼리 결합될 수 없다. 항상 차변 하나하고 대변 하나가 짝을 이루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차변에다가 적을 거, 대변에다 적을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계라는 걸 해볼 텐데요. 분계는 거래를 파악해서 분계장에다 기록하는 게 분계인데, 자, 이 분계를 잘 하려면 자, 계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정인지 자본 계정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게 비용 계정인지 수익 계정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자, 차변에 적어야 되는지 대변에 적어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가 분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거래 판례소하고 계정 요거를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제 회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 대변 요거 자, 차변의 4가지, 대변의 4가지 외우지 마시고 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증가가 본래 자리니까 증가가 있어야 감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를 생각해 보면 자산은 차변, 자, 부채 증가 대변, 자본 증가 대변이죠. 감소는 반대쪽이 될 겁니다. 자, 비용의 발생, 자, 이게 비용 증가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비용의 발생, 비용 증가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수익의 증가는 자, 비용의 증가 차변, 수익의 증가 대변. 그러니까 차변 4가지, 대변 4가지 꼭 아셔야 되고요. 같은 변끼리는 결합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 관계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 써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샀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럼 자산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이었죠? 자산 증가.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네요. 그럼 자산의 감소 어디요? 대변이죠. 그러니까 자산 감소, 대변. 자, 두 번째 갈까요? 그럼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네요. 자, 현금 90만 원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대변에는 출자를 받은 거는 자본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습니다. 자본 증가 대변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줄 맞춰서는 못 쓰겠습니다. 그냥 번호로 구별을 할게요. 자,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자, 그럼 부채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부채 증가 대변이죠.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이 거래를 보고 거래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료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네요. 자, 자산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거죠. 자, 건물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그러면 임대료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이 발생 어디죠? 대변입니다. 자, 수익 발생.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수익 발생 그런 거래가 결합된 겁니다. 다섯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000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 어디죠? 차변이죠. 자, 그러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됐고요. 자, 이걸 뭘로 줬냐면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럼 자산 감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자, 차입금 15만 원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그러면 자, 현금으로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자,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일단 부채가 줄어들었겠네. 부채 감소 어디에요? 차변이죠. 자,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했고요. 이걸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자산이 감소했다. 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물 임차료 2만 원을 미지급하다. 그러면 임차료는 뭐예요? 비용이죠? 자, 그럼 비용이 발생했고요.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줄 거니까 부채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네요. 이 거래는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관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뭐 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계정하고요. 거래의 8요소만 알면 분계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그 복식부기에는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검증은 뭘로 한다? 자기검증은 뭘로 하냐면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냐? 차변합계 금액하고 자,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자,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식부기의 장점인 자기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록상의 정확 여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복식부기는. 자, 대차 평균의 원리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거래의 이중성하고 이제 헷갈려 하는데 거래의 이중성은 항상 거래라는 건 차변 요소 하나하고 대변 요소가 짝을 이루더라. 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거래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는 항상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된다. 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거래 종류.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거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거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상대방이 외부에 있으면, 자, 외부 거래라고 하고요. 거래 상대방이 내부에 있으면 내부 거래. 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방적 거래라고 합니다. 자, 거래 상대방이 외부에 있으면 기업 외부의 거래라고 하고 외부 거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샀다든지 상품을 팔았다든지 이런 거는 거래 상대방이 외부에 있죠. 거래처가 기업 바깥에 있는 거니까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외부 거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래. 뭐 종업원한테 월급을 줬다. 이거는 내부 거래죠. 예, 기업 내부에 종업원한테 월급을 준 거니까 내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특정 상대 거래가 없는 거래. 자, 이거를 일방적 거래라고 합니다.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뭐 불하고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죠. 자,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일방적 거래라고 합니다. 뭐 한 번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익거래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밑에 걸 먼저 할게요. 자, 세 번째, 현금 수수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실기할 때 요 개념은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자, 현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입금거래예요. 입금거래라고 부릅니다. 자, 현금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입금거래. 현금이 들어오면 무슨 거래? 입금거래. 자, 현금이 나갔다. 자, 그러면 자, 현금이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출금거래라고 그러죠.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현금이 나가면 출금거래라고 하고요. 자, 현금 수수가 없다. 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다면 대체거래라고 합니다. 자, 조심할 거는요. 일부 현금, 여기서 말하는 입금 출금은요. 전부 현금이 들어오거나 전부 현금이 나간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일부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면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들립자죠. 자, 일부 현금이 들어오거나 일부 현금이 나가는 거는 입금거래, 출금거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런다? 대체거래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금거래, 출금거래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자, 전부 현금이 들어오거나 전부 현금이 나간 거래를 얘기한다는 거. 자, 일부 현금이 들어오거나 일부 현금이 나간 거는 입금거래, 출금거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대체거래라고 한다라는 거. 예, 좀 유념해 주세요. 필수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보기와 같이 교환거래, 손익거래, 이거 설명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건너뛰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래 상대방에 따른 분류, 현금 수수 여부에 따른 요건 뭐 쉽습니다. 쉬운데,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가끔 등장을 하고요. 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교환 거래는요, 재무상태표 계정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자산부채 자본에 서로 변화가 있는 거,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만 있는 거는 교환 거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죠. 자, 그걸 교환 거래라고 그러고요. 자, 손익 거래는 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가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 거래는 이걸 합친 걸 혼합 거래라고 해요. 자, 다시요. 자,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만 일어나는 거. 즉,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무슨 거래? 손익 거래. 자, 이거를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 거래라고 한다는 거. 자, 이해하시고요. 자, 밑에 예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지금 5개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거래를 보기와 같이 교환 거래, 손익 거래, 자, 혼합 거래로 구별을 하고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보험료는 뭐야?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했네요. 자,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한 무슨 거래? 손익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익거래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상품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자산 증가. 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은 부채가 발생했네요. 자, 그럼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 어떤 부채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거래? 교환 거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갈까요? 은행 이자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자를 줬네요. 자, 그럼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비용 발생. 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고요. 자, 그거를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했네요.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자, 어떤 자산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이렇게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한 거래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라고 하죠. 손익거래.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현금 50만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자산 증가. 자, 구체적으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출자를 받은 거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자본이 증가하겠네요. 자, 자본 증가. 자, 구체적으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금. 자, 이것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네요. 그럼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이렇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원가 5만원의 상품을, 자, 원가 5만원의 상품을, 8만원에 현금 판매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뭉겠나요? 요렇게 했네요.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판매했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자산 증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요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분개는 잘 하지 않는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만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나 자산이 감소했겠네요. 그럼 대변에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어떤 자산이 감소합니까?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걸 1,5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생겼죠. 자, 그걸 우리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 발생이고요.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떤 계정을 쓰냐면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상품 매출이익.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거래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걸 나눠볼게요. 자, 현금을 나눠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무슨 거래야?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교환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환 거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무슨 거래? 네, 손익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 한 거래에서 교환 거래도 발생했고 손익 거래도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서 무슨 거래라고 그런다? 혼합 거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갈게요. 자, 화재로 인해서 상품 5만원이 소실되다. 그럼 5번째는 상품이 이렇게 없어지면요. 재해 손실이라고 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걸 먼저 비용 발생이죠.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재해 손실. 자, 그 다음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 불에 탔으니까요.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 감소. 어떤 자산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자, 그럼 여기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건 무슨 거래다? 네, 손익거래가 되겠네요. 손익거래.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만 증감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교환거래라고 하고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된 거래는 손익거래라고 하고, 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면 무슨 거래? 혼합거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갈게요.